그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딸 아이의 결혼식장, 하객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누군가가 뱉어낸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떨어졌을 때 나는 하얀 꽃잎처럼 부서져 내렸다. 축배의 잔이 흔들며 기우뚱했고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꺼림칙한 냄새를 풍기며 되살아났다. 마치 내 지난 인생의 균열이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72, 이름은 윤혜석. 평생 교직에 몸 바쳐 살았고 아내는 일찍 떠났으며 딸 서인만이 남은 삶의 전부였다. 오늘은 그 아이의 결혼식, 축복만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휘둘러져 한순간에 모든 공기를 짓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웨딩홀 한가운데로 쏠렸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던 딸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얼굴은 고운 화장 뒤로 굳어 있었고 신랑은 당황해 손을 더듬었다. 사회자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말의 주인은 군중 속에서 걸어나왔다. 내가 평생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정유라. 그 여자가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젊은 날 나의 실수를 앙금처럼 품고 사라졌던 그녀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다. 유라,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온 화장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드러낼 정도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묻어둔 진실을 이제는 당신 딸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딸이 내 쪽으로 성큼 걸어왔다. 드레스가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대답하려다 목이 탔다. 결혼식장 주변에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친척들은 놀란 기색으로 나와 딸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신랑 쪽 하객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를 봤다. 유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인아, 내가 아버지라고 믿어온 이분이 과연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걸 말하려 왔단다. 그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만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에게 말했다. 오늘은 서인의 결혼식이야. 내가 원망이 있다면 나한테 하면 되지. 그러나 유라는 내 말을 끊으며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침묵해왔다고 말하듯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다. 혜석씨, 당신은 나한테 그랬죠. 이 일은 묻자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나만 혼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한순간 과거로 끌려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잠시 흔들렸던 그 시절. 어리석었던 감정,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과오, 그리고 그 뒤로 유라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결과들. 그 모든 것이 결혼식장의 조명 아래 벌거벗겨졌다. 딸은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멈췄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침묵은 이미 답과 다름없었다. 그때 유라가 마치 마지막 일격이라도 준비한 사람처럼 작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내가 원하면 모두에게 공개할 수도 있고.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딸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상처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난생 처음 딸과 나 사이에 이런 깊은 꼴이 생겼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 괜찮은 아버지였다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조차 유리처럼 깨져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딸 서인이 떨리는 목으로 한 문장을 내뱉었다. 저 봉투 열어볼게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멈추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딸 서인이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열어젖히던 그 순간 웨딩홀의 조명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숨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한 채 딸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종이가 부스럭거리며 꺼내졌고 그 얇은 한 장에 내 지난 인생이 송두리째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다. 딸은 결과지를 펴들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치 기둥에 묶인 죄수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신랑은 불안한 듯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하객들은 기침 한 번조차 삼키며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서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손끝만이 떨리고 있었다. 여기엔. 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결과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야. 너와 이분은 혈연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결혼식장의 공기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 했다. 서인은 그 결과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다. 눈썹이 떨리는 게 내 눈에도 보였다. 나는 애써 고개를 들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이미 깊이 금이가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요? 서인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나쁜 사람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분은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딸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 눈빛은 원망도, 실망도, 설명을 요구하는 절규도 담고 있었다. 나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인아,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었다. 내 어머니가 많이 아팠던 시절이었고 나는 그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하지만 그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내 말은 내 스스로에게조차 빈약한 변명처럼 들렸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서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한 인간의 순전한 물음이었다.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숨을 토했다. 미안하다, 겁이 났다. 내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유라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했다. 혜석 씨는 자신만 두려웠던 거지. 나는 그 시절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너, 서인아, 너 역시 모른 채 살아왔고. 그 말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해를 무자비하게 끄집어냈다. 서인은 결과지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인 내가 손잡아 주던 날들, 학교 발표회마다 꽃을 들고 서 있던 모습들, 내가 그녀에게 건넸던 수많은 진심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 마음이 저렸다. 신랑 쪽 하객분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고 누군가는 서로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서인은 결과지를 쥔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니 혜석씨. 그 한마디는 극악한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인은 신랑에게 돌아서서 말을 건넸다. 오늘 결혼식 잠시 멈출게요.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신랑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다. 그녀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내게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난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 후 서인은 혼자 대기실로 뛰어가듯 걸어갔다. 드레스 자락이 흔들리는 모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신랑은 뒤따라가다가 결국 멈춰 서서 고개만 떨구었다. 웨딩홀엔 어색한 허허거림과 속삭임이 퍼졌다. 유라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미움과 피로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혜석씨, 이제라도 제대로 모든 걸 말해요. 도망치지 말고. 나는 눈을 감았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늙은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실 쪽에서 갑자기 신랑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외쳤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없어졌어요. 순간 내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딸이 사라졌다고? 신부가 사라졌다는 말은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린 결혼식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만 같아 한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딸 서인, 그 아이는 언제나 감정을 속 깊이 묻어두는 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순식간에 옥죄었다.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쩍쩍 갈라진 나무처럼 거칠게 튀어나왔다. 신랑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드레스는 그대로인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드레스가 그대로? 그 말은 날 또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딸이 드레스까지 벗어두고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신랑은 얼굴을 감싸 진 채 무릎을 굽혔다. 서인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하객들은 이미 조용히 웨딩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내 귀를 찔렀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나와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그 시선들이 내 등 뒤를 잽처럼 때렸다. 유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석씨, 서인이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화난 게 아니고 믿고 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내가 어리석게도 한평생 숨겨온 진실이 딸의 발밑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주차장, 건물 뒤편, 화장실, 옥상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밝은 조명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아이가 세상 어딘가로 고요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혼식장 한 귀퉁이에서 나는 유라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담담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나도 몰랐어요. 유라 씨, 그게 하고 싶은 말입니까? 나는 참으려던 분노가 비릿하게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아이한테 이 충격을 줬냐고요.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수십 번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꺼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인생의 대부분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딸에게만큼은 정직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내 목을 조였다. 그때 웨딩홀 매니저가 다급히 뛰어왔다. 신랑 아버님, 신부 아버님 CCTV 확인했습니다. 신부님이 건물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요? 뒤쪽 산책로 쪽으로 혼자 걸어가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산책로. 결혼식장 뒤편에 있는 오래된 오솔길. 사람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그곳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기엔 좋지만 불안한 마음에 홀로 가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외로운 곳이었다. 나는 지팡이보다 조금 더 굽은 허리로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발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딸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다. 오솔길의 초입에 들어서자 공기는 한층 차가워져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딸의 이름을 불렀다. 서인아, 서인아.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나뭇잎만 바스락거렸다. 그때였다. 바위 근처에서 하얀 신발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딸이 결혼식 드레스와 함께 신었던 신발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숨이 턱 막혔다. 서인아, 여기 있니? 그러나 신발 옆에는 딸이 없었다. 마치 흔적만 남기고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진 듯 했다.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신발을 주워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혜석씨. 유라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유라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인이가 태어나기 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딸 아이의 출생에 관한 진실 혜석씨는 절반만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어둑한 오솔길에서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무슨 소리요? 더 말할 게 뭐가 있단 말이요?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오래된 고통과 결심이 동시에 있었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하려는 말이 오늘 모든 폭로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서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혜석씨, 당신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바람이 멈춘 듯 고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산책로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신발을 쥔 손을 떨며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딸의 울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는 소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산책로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바람 사이로 길게 떨리며 이어졌다. 나는 신발 한 짝을 움켜쥔 채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오랜 세월 사가버린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금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들이 어둠을 틀어진 듯 우거진 길 끝에 작은 정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서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인아, 아버지야. 그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는 이미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고 부서지고 슬펐다. 서인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긴 선처럼 양보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깊은 상처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쳐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아 신발을 건넸다. 미안하다, 내가 견딜 수 없을까봐. 아니, 사실은 내가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인은 신발을 받지도 않은 채 내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 등 세월의 흔적들이 구석구석 갈라져 있었다. 그때 뒤늦게 정자로 들어온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인아,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아까 말한 그 진실에 대해. 나는 유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여기서 더 말하면 난 용서하지 않겠소.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덤덤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혜석씨. 이제는 말해야 해. 이 아이는 당신이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녀는 서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인아, 너는 분명히 혜석씨의 딸이 맞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이야. 순간 공기가 산산이 깨져나갔다. 나는 유라를 바라보며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이게 진짜 결과야. 아까 건 내가 만든 거야. 서인이 봉투를 받아들고 펼쳤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유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너희 둘이 이대로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게 억울했어. 혜석 씨에게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이 나를 너무 오래 괴롭혔어. 그때 난 사랑도 인생도 잃었으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러나 이미 늙은 내 마음은 분노보다 더 오래된 감정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난리를 일으킨 겁니까? 내 목소리는 슬픔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난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나만 잃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순간 서인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둘의 전부가 무너질 뻔했어요. 유라는 울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허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을 흔들었으니까. 나도 혜석 씨의 인생을 한 번쯤 흔들어 보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복수란 젊은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 노년의 복수는 더 깊고 더 느리고 더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유라 양.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을 지탱하던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당신이 한 모든 짓 나는 잊지 않을 거요. 유라는 피식 웃었다. 그래요,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나는 잠시 주변의 산책로를 둘러보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들이 내려앉으며 우리의 머리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끝내 상대가 외면하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유라는 고개를 들었고 서인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서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들어라, 서인아. 내가 어떤 출생을 가졌건 혈연이든 아니든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서인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리고 유라 양. 나는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바란 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겠지만 당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딸에게 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직접 말할 기회를 얻었소. 유라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당신의 복수는 실패했소.
유라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늙은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하지만 내 사랑까지 빼앗으려 했던 오늘의 일, 그에 대한 복수는 이제부터 내가 하겠소.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미세하게 눈물이 번졌다. 나는 서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빠져나왔다. 바람이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듯했다. 세상도 우리가 겪은 진실도 이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의 결혼식은 무너졌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비로소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세월을 걸어 그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소리 없이 품격 있게. 내 딸의 삶에서 거짓을 멀리 밀어내고 진실과 사랑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